네, 오늘은 어떤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요즘 세계적인 이민 분위기가 요러요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약간 여러가지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민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있는데 각국의 이민 시스템, 사회적 분위기, 최근 여러가지 동향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가들의 이민자 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정부의 이민 시스템들을 보면서 호주도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올해 IELTS 응시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볼 만한 이벤트가 있어요. 영국 문화원 IELTS를 통해서 4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기간 동안 IELTS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1분 셀프 영상을 영국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된 3분의 장학생에게는 무려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생각하시고 해외 취업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내 영어 점수를 만들어두면 내 인생의 옵션이 10배 이상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IELTS는 호주에서 가장 인정해주는 기간이 많은 영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영어 시험 점수를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옵션들이 생기는 거죠. IELTS를 많이 응시하는 이유는 시험 일정들이 더 촘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중에서도 내가 영어 시험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날짜 안에 내가 이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시험 자체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특히 영국 문화원 IELTS의 원스킬 리테이크 제도는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 내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중에서 하나만 점수가 계속 안 나와. 그러면 이것만 재응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IELTS를 칠 때 너무 긴장해서 스피킹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때 이걸 알았다면은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원스킬 리테이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국 문화원 IELTS에서 진행하는 대박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영어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국 문화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 국가들을 비교해보면서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자 수를 간략하게 보면요. 미국은 연간 이민자 수가 2024년 기준 약 100만 명 이상이고 총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4%, 주요 이민 국가는 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등입니다. 캐나다 연간 이민자 수 2024년 기준 약 100만 명이고 총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23%, 주요 이민 국가는 인도,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입니다. 호주는 연간 이민자 수가 2024년 기준 약 51만 8천 명, 앞서 얘기한 국가들의 절반 정도 되죠. 총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 호주는 총 인구 자체가 2600만 명으로 작기 때문에 이민자 수가 앞선 국가에 비해 작다고 해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높은 거죠. 주요 이민 국가는 인도, 중국, 영국, 필리핀 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절대적인 이민자 수가 가장 많고 가족 초청 이민 비중이 높다고 해요. 캐나다는 작년까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민자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호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이민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 이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자국민들의 이민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결코 개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미국을 보면 이민이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불법 이민 문제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뉴스를 좀 보신다는 분들은 피드에 전부 다 이제 뉴스 보면은 트럼프 얘기인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미국은 약간 불법 이민자들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호주에도 불법 이민자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냥 도랑 하나 건너서 국경 넘을 수 있더만. 근데 어떤 데는 시민단체랑 시장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추방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지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투자 이민 얼마랬더라? 70억이랬나? 누가 사업가 출신 아니랄까봐 정치도 완전 사업가예요. 다른 이민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를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민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주택난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시야로 이민을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메인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캐나다의 이민 분위기 때문인데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호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이민이 경제성장과 노동력 보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캐나다처럼 이민자 증가로 인한 주택난과 인프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호주도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지금 도입되고 있고 기술 이민 자격 요건들이 강화되고 있죠.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죠? 올해 또 티스밋이 오릅니다. 76,000불로 미친거죠. 웬만한 데는 스폰 해주지.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컨텐츠에서 메인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캐나다의 문제인데, 캐나다가 작년까지 이민자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여기가 인도인지 캐나다인지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게 비단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시골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시골에 이사 왔을 때는 인도 사람들이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 5년 사이에 거의 다 차지했어요. 제가 멜번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처음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기가 인도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난번 컨텐츠에서 댓글을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별 이민 쿼터제죠,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가불논박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 이거 그냥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아는 분야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면은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도입한다 라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출신국에 따라 기회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출신국을 기준으로 이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인이 있고 독일 사람이 있는데 동일한 영어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도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인도인에게 추가적인 제한을 둔다는 것은 개인의 자질과 무관한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 사회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미국, 캐나다, 호주 전부 다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성의 일부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문화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에 어긋난다는 거죠. 얘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제가 왜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정 국가에 인재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한을 한다면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신국과 상관없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이에요. 자, 이제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거죠. 특정 국가 출신의 과도한 유입이 되면은 사회적 갈등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사회와의 융합이 어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많은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엄청난 인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호주인지 중국인지 인도인지 모를 정도로 자기 나라의 문화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요. 심지어 호주 사람들도 이게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국민인데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영어 쓰잖아요. 프랑스어도 쓰고. 근데 인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면서 약간 공식적으로 힌디어랑 펀자버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다른 주장은 특정 국가의 이민이 쏠리게 되면은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실 이민을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커뮤니티가 크면 클수록 정보도 넘쳐나고 이렇게 시도하면 된다, 저렇게 시도하면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비자 들어가면 된다, 이런 편법도 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것도 PT나 IELTS 영어 시험을 칠 때도 그런 족보 같은 것들이 중국, 인도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면은 그 국가가 불어나는 거는 순식간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주장을 하는 의견을 한번 보니까 스콧 모리슨이 코로나 시절에 딱 입국 봉쇄를 하면서 인도에 딱 뭔가 더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인도 사람들이 선거 때 두고 보자 하고 자유당에서 지금 노동당으로 넘어왔잖아요, 정권이. 그래서 넘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호주 시민이라고는 하지만 인도 출신, 중국 출신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 출신들의 표가 많아지면 호주가 이 국가 출신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교적 문제까지 초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게 차별이다, 아니다, 이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글, 칼럼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모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록 투표권은 없어서 크게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민 분위기나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나눠보자 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얘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